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문제, 바로 US 국가 부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US의 국가 부채는 무려 37조 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한국 GDP의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US 시민들의 삶, 글로벌 금융시장, 심지어 우리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한폭탄과 같죠. 자, 이 위기의 실체와 그 뒤에 숨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까요? 먼저 US 국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볼게요. 2024년 8월 US 부채는 35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불과 1년 만에 2조 달러가 늘어난 거죠. 하루에 8조 8천억 원, 그러니까 1초에 5만 달러씩 부채가 쌓이고 있는 셈이에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4%에 달하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큰 게 아니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에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US의 적자 지출은 지속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 부채는 어디서 왔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었어요. 금융위기 당시 US 정부는 무너진 은행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코로나19 때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고 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2020년 재정 적자는 3조 달러, GDP의 14%에 달했죠. 여기에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의료보장, 국방비 같은 필수 지출이 부채를 더 키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부채를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2023년 이자 지급액은 6,583억 달러였지만 2024년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국방 예산을 초과한 최초의 사례예요. 이쯤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30대 싱글맘 사라의 사례입니다. 사라는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 때문에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죠. US 정부의 부채가 늘면서 금리가 오르고 이게 사라의 주택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빚으로 고스란히 전가된 거예요. 사라는 월급의 절반이 빚 갚는 데 들어가는데 정부는 계속 돈을 빌리고 있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쯤 편히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라 같은 US 시민들은 부채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죠. 이자 비용이 GDP의 2.4%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는 교육,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에 쓸 돈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채 위기가 US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US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가 흔들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칩니다. 예를 들어 US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전 세계 자본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요.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은 달러 약세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실제로 2024년 US 부채 증가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았어요. 신흥국들은 US 경제 불안이 위기로 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US의 125%에 달하는 부채는 성장으로도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세계는 US 파산의 현실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정치적 상황도 문제입니다. 2025년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의 정책은 부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는 2017년 감세법을 연장하고 군사 및 국경 보안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죠. 그의 정책은 10년간 2조 4천억 달러의 부채를 추가할 거라고 골드만삭스는 추산했어요. 반면 해리스는 중산층 지원책으로 주택 보조금과 세금 공제를 약속했는데 이 역시 1조 7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 거라고 해요. 둘 다 부채 해결보다는 표심 잡기에 급급한 모습이죠. 블룸버그는 대선 후보들이 재원 대책 없이 감세와 지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은 부채 한도 논쟁이에요.
US는 법으로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1960년 이후 78번이나 한도를 올렸죠. 2023년엔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디폴트 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됐어요. 당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US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2025년 7월 또 한 번 부채 한도가 끝난다고 해요. 트럼프는 아예 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지만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뉴욕의 소규모 식당 주인 마이크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간신히 식당을 유지했지만 부채가 늘어난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 때문에 대출 이자가 치솟았어요. 결국 그는 식당 문을 닫고 직원들과 함께 실업자가 됐죠. 마이크는 정부가 돈을 빌려 우리를 도왔다고 했지만 결국 그 빚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런 사례는 US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부채의 이자 부담이 민간 투자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 부채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자크 아탈리는 125% 부채는 성장으로도 감당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둘째, 증세. 하지만 US 정치권은 증세를 꺼려요. 셋째, 지출 삭감.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같은 의무 지출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이는 건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죠. 넷째, 인플레이션.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출 수 있지만 물가 폭등으로 국민 생활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느 것도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 부채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와 마이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글로벌 경제를 불안에 떨게 하죠.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설립자는 이 부채는 심장마비처럼 갑작스럽게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US 의회 예산국은 2034년 부채가 56조 달러, GDP의 122%에 이를 거라고 예측했죠. 이 속도라면 US가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목소리도 있어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US의 기축통화국 지위와 AI 기술 혁신이 부채를 버틸 여력을 줄 거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건 마치 도박과 같아요. 만약 잘못되면 US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 혼란에 빠질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US 부채 위기가 심화되면 수출 감소, 금리 상승, 주식 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를 강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빚을 늘렸을까? 우리는 이 부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까? 그리고 미래 세대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US의 부채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뒤흔들 드라마예요.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US는 이 시한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폭발을 막을 수 없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